안녕하세요. 게임피플 기획자 루베입니다. 안녕하세요. 게임피플 프로그래머 꼬빌입니다. 오늘은 게임 개발 기간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게임 개발 기간을 처음 잡는 게 프로젝트 규모를 결국 결정을 하게 되니까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매우 중요한데, 그리고 또 쉽지도 않아요. 많은 분들이 실수도 많이 하고, 그 게임 개발 기간을 잘못 측정해가지고 프로젝트가 엎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은 큰 업체든 작은 업체든 1인 개발이든 소규모 개발이든 다 공평한 것 같아요. 어려워요. 저희도 똑같이 많이 실수했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저희 경험들을 토대로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볼까 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자면 보통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게임 개발 기간을 기능 구현, 이제 게임이 돌아간다. 기능들을 넣고 싶은 걸 다 넣었다. 거기에서 멈추세요. 근데 아셔야 되는 게 거기까지가 CBT 수준인 거예요. 그 다음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개발하면 테스트를 해서 이제 결국 버그를 계속 잡아가야 되고요. 폴리싱 작업도 같이 해가지고 좀 더 나은 컨텐츠로서 이제 좀 변형도 하고 기능 개선도 하고 좀 더 좋은 게임으로 이제 다듬어 가야 되는데 이런 기간을 좀 빼시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기간 빼면 개발하다가 도저히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하면 완성이 되지 않은 채로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출시해버리는 게 돼버리죠. 이런 경우 정말 크나큰 문제가 터져요. 대표적으로 버그는 무조건 터지게 돼 있어서 서비스 시작되자마자 바로 버그 터져서 끌려다녀요. 버그 고치느라고. 컨텐츠 업그레이드는 뭐 신경도 못 쓰고 업데이트 하지도 못해요. 업데이트 하지도 못하고 길면 한 3개월 동안 버그 고치느라고 끌려다니다가 그냥 유저들 좀 다 이탈하는 거죠. 이제 버티다 못해서 마지막 유저까지 이탈하면 이제 남은 기간에 버그 잡고 정상 서비스 하고 그렇게 되면 이미 유저 아무도 없고 그리고 새로 모객을 하려고 해도 저 게임 버그 투성이었는데 전에 내가 해봤어 하면 이제 아무도 안 오죠. 남일 같지가 않아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시지 않으려면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테스트 기간하고 폴리싱 기간을 합친 이 기간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능 구현하고 이제 전체적인 게임을 완성했다라고 치는 그 기간에 50%로 더 하셔야 돼요. 즉 CBT 수준의 게임 개발을 6개월이라고 하셨다면 그 반인 3개월을 추가해서 9개월 개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 머릿속에 6개월, 그럼 9개월인 거예요. 이건 그냥 공식처럼 하세요. 솔직히 9개월 넘길 수도 있어요. 개발이 순조롭게 돼서 순조롭게 6개월에 게임이 끝날 것 같아 하면 9개월이기 때문에 이게 뭐 한 좀 2개월 딜레이 돼서 8개월이 됐다 이러면 이제 1년 가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간과를 하시는 게 있는데 서비스 기간을 개발 기간으로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서비스 기간에도 업데이트를 할 거고 비용은 들어갈 거고 그 부분도 개발 기간으로 보시고 전체 개발 기간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해보시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저희도 뼈저리게 느끼는 건데 개발 평상시 하는 것보다 서비스 때 업데이트 하는 게 더 걸려요. 진짜 힘들어요. 네, 진짜 힘들어요. 몇 배 더 힘들어요. 그 말 있잖아. 자동차 수리하시는 분은 아유 일반 사람이나 자동차나 똑같이 하는데 사실은 일반 이제 사람 수술하는 이제 의사 같은 경우는 자동차 엔진 켜고 시동 켜놓고 수술하는 거랑 똑같다고. 살려놓고 유저한테 타격 안 주고 업데이트하면서 패치하면서 보고 고치는 게 진짜 장난. 실수로 잘못 건드리면 이제 유저 데이터 다 날아가는데 진짜 답 없어요. 그리고 이미 실시간으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수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 제한이 있어요. 시간 제한이 있고 그 시간 제한 안에 이거를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예전에 이제 서비스 전에는 시간 뭐 맞추면 되죠. 근데 업데이트는 아니에요. 어떻게든 그 시간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이 게임 1년 개발하고 이제 끝나면 다음 게임 1년 개발해서 2년에 두 게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게임 1년 개발하고 이 게임 1년 서비스하면 이 게임만 그냥 2년인 거예요. 그걸 하면서 게임을 개발한다? 그럼 팀이 하나 더 있는 거죠. 근데 한 팀이 같이 한다? 쉽지 않아요. 개발 기간으로 서비스 기간도 보셔야 되고요. 그걸 다 잡고 서비스 개발 기간 다 잡고 플러스 50%도 잡고 다 잡은 게 이제 개발
기간인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근데 우선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최초의 그 개발 기간, 서비스 직전까지의 개발 기간만이라도 잘 되면은 서비스 막 들어왔을 때 버그도 없고 쾌적하게 온전하게 업데이트 들어가고 이게 베스트니까 처음을 잘 꿰세요. 첫 단추를 잘 꿰셔야 돼요. 잘 꿰도 진짜 꿈 같은 이야기이긴 한데 그렇게 되는 거는 맞아요. 어쨌든 안 끼면 작살입니다.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개 중에 게임 개발에 좀 욕심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만들고 싶은 게임을 만들기 때문에 욕심이 있으신 분들이 간혹 실수를 하시는데 개발 기간 1년짜리 규모를 만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첫 작품에. 첫 작품에 좌초될 확률 굉장히 높아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근데 이분들도 원래는 1년이라 계산을 안 하셨을 거예요. 만들다 보니까 1년까지 간 거죠. 근데 이거 위험한 거예요. 이러지 않으셔야 돼요. 대작병이라고 하죠. 학교에서 대작병이라고 배웠는데 제작비. 어쨌든 이게 1년을 안 잡아놓은 프로젝트도 1년까지 보통 끌어요. 첫 작품은 하다 보면 끌려요. 결국에는 처음 들어가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러면 1년을 잡은 게임은 2년은 간다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2년 동안은 게임 개발만 한다? 거의 접힐 확률 높고 접히지 않더라도 이미 트렌드가 지났거나 혹은 게임 정책이 바뀌어서 뭔가를 크게 건드려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이러면 게임 서비스에도 지장이 줘가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서비스가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예요. 저희가 8년 개발했잖아요. 뭐 다 겪으면서 가서 8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희는 겪으면서 2년씩 개발하면서 버티면서 계속 팀이 유지가 가능해서 지금까지 온 거지. 아닌 팀이라면 2년 버티고 아무것도 못 만들고 출시도 안 되면 사실 1년 좀 넘으면 슬슬 팀원들 정신이 나가기 시작해요. 팀원들이 점점 딴 생각을 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만들던 의욕도 사라져버리고 이게 출시될까 싶은 생각도 있고 그리고 이걸로 하면 무조건 될 거야 했는데 그 자신감도 다 다 떨어져버려요. 떨어졌지. 1년까지도 안 가요. 보통 6개월 가면 슬슬 점이 내려가기 시작해요. 이게 결국에는 정리를 하자면은 그냥 이 게임에 대한 아무런 감정이 안 생겨요. 다 사라졌어요. 눈높도 다 사라져가지고 그냥 이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어지는, 이 환경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 이 생각만 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 그걸로 갈 수도 있어요. 그 이전에 루베가 혼자 영상 찍어서 했던 것 중에 이 게임을 누가 하기나 할까? 누가 사기나 할까? 내 게임을 과연 돈을 받고 팔아도 될까? 이건 그 생각이 그때부터 나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이미 의욕이 꺾여버려가지고. 솔직히 그 생각이 든 시점에서부터 이 게임은 서비스 성공 확률이 전 대폭 낮아졌다고 보고 있어요. 아니 뭐 어차피 그런 유혹을 갖고 서비스를 한다? 질이 낮을 수밖에 없지 않아요? 뭐 개발자도 버린 게임 음.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경험상 프로젝트 개발 기간에서 조금 팁을 드리자면 짧게 개발을 하세요. 첫 작품에 대해서는. 여러 번 하신 분들은 상관은 없고 첫 작품이신 분들은 진짜 짧게 하세요. 예를 들면은 4개월을 잡고 하세요. 3개월이나. 서비스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개발한다고 끝이 아니라 이 서비스 진행하고 뭐 인앱 달고 광고 달고 구글에 설정하고 판매하고 세금 신고하고 유저 대응하고 서비스 해보고 패치해보고 이거 은근 시간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은근 놓치고 있던 부분이어서 게임에서 많이 갈아엎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규모가 크면 클수록 더 고쳐나가기 힘들어져요. 작은 규모의 프로젝트고 빨리빨리 할 수 있는 프로젝트일수록 처음부터 끝을 경험해보는 시간이 단축되잖아요. 이 사이클을 빨리 경험 한번 하셔야 나중에 이렇게 해야 성공하겠구나라는 거를 빨리 습득을 해요. 경험치를 빨리 습득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실수도 줄어들고 숙련도도 올라가요. 예를 들면은 비즈니스 모델 설계하는 것도 숙련도가 올라갈 거고, 그리고 유저를 대응하는 거에도 숙련도가 올라갈 거고, 뭐 세금 처리하는 부분에서도 이제 막힘없이 진행을 할 수 있을 거고, 인앱이나 광고 같은 것도 달 때 그냥 달던 대로 달면 되니까. 개발 효율이 또 올라가요. 개발 효율이 올라가서 프로젝트 기간이 점점 짧아져요. 그리고 4개월짜리 해보면 이제 6개월짜리를 해도 될지 판단이 설 거예요.
그럼 판단 서면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건데 처음에는 어쨌든 몇 개월일지 판단이 안 서는 상태에서 6개월 작업 이상으로 들어가 버리면 1년 이상 끌 수 있다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첫 작품인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프로젝트 기간 설정을 할 줄 모르실 확률이 높아요. 자기가 볼 땐 3개월이었는데 실상 이걸 보면은 8개월이 되고 9개월이 되거나 1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처음에 정말 하고 싶었던 핵심 시스템이 있다. 그 핵심 시스템만 가져와가지고 그거를 집중해 줄 수 있는 게임을 만드세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넣을 수 있는 정도 선에서 이제 이 개발을 진행을 하시고 그 밸런스를 잘 잡으셔야 돼요. 이 게임은 내가 넣고 싶었던 핵심 시스템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돈을 벌어줄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도 갖고 있어야 돼요. 서비스까지라는 모든 이 사이클을 한번 싹 훑으시고 이걸 여러 번 겪어보셔야 돼요. 사실 첫 게임에 유저들이 많이 들어오거나 하는 일은 잘 없어요. 그렇지. 결국은 계속 서비스를 하면서 유저를 획득하고 이제 개발사로서 능력을 인정을 받고 정상적인 서비스가 된다고 해야 유저들이 지속적으로 오고 계속 쌓여나가는 거니까 핵심 시스템으로 핵심 게임을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에 예전에 넣고 싶었던 뭐 PVP가 있으면 PVP를 넣는다던가 뭐 상점이 있으면 상점을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넣는다던가 뭐 갑옷 그런 거 업그레이드가 있으면 업그레이드를 넣는다던가 점점 키워나가서 버전업을 시켜서 뭐 무슨 게임 1, 무슨 게임 2, 무슨 게임 3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저희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첫 작품을 그냥 에셋에서 도트를 사가지고 그냥 만들었어요. 핵심 시스템만 갖고 왔고 모든 걸 다 그 도트 에셋으로 사가지고 막 박아놨어요. 근데 이거를 좀 돈을 좀 벌었어요. 다음에는 일러스트도 넣고 핵심 시스템을 좀 더 개선하고 확장시키고 세계관도 확장시키고 그 다음 버전에서는 막 3D로 넣고 애니메이션 들어가고 상상을 해보시면 와, 내 게임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구나가 바로 보여요. 그리고 유저들도 그거를 같이 공감하면서 체험을 한 유저들이기 때문에 충성도도 높을 거고 네, 같이 좋은 게임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이제 로열티가 왕창왕창 이제 듬뿍듬뿍 쌓이는 게 되는데 그 유저들은 이제 진성 유저층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분들도 내가 키워준 게임이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실제로 그런 거고. 그렇지. 그분들이 사주셨기 때문에 해주셨기 때문에 이 게임이 이제 발전을 하는 거니까 그 예를 들면은 붕괴를 예를 들 수 있겠네요. 그치? 그치? 붕괴가 붕괴 3잖아요. 지금 하는 게 그게 1하고 2가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1은 진짜 그냥 위로 올라가는 그냥 게임이에요. 어쨌든 진짜 간단한 게임이에요. 그 캐릭터가 주인공이 붕괴3 주인공인데 그 한 명만 나오고 세계관만 그냥 세계관이 비슷한 그냥 평행 세계 이런 식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로 가면은 이젠 2부터는 횡스크롤 오펜스계 뭐 이런 식이 되더라고요. 일러스트도 막 들어가고 캐릭터도 막 귀여워지고 대신 2D로 맞아 2D로 횡스크롤 2D로 이렇게 개발되는데 원과 비교하면은 진일보한 상태.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그 게임이 우리나라에선 카와이 헌터, 카와이 헌터. 카 XX 헌터. 원래는 붕괴2 학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붕괴학원. 붕괴학원 2 이렇게 갔었다고 하는데 그 붕괴학원 2가 국내에는 카와이 헌터로 서비스한 걸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좀 벌고 시스템도 좀 잡힌 상황에서 이제 3D로 교체해서 붕괴 3가 나온 거고 이제 이번에 지스타에서 붕괴 4도 진행한다고 타이틀을 공개했었는데 어쨌든 결국은 유저와 함께 성장하고 유저들도 붕괴 3한 유저들이 지금 굉장히 기대하고 타이틀만 나왔는데도 이슈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디아블로 3 딱 나왔을 때 와 하는 그 와, 우리 게임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기분 좋다. 그러게. 이건 저희도 이제 열심히 해서 저희도 그렇게 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너무 처음부터 크게 하시지 마시고 핵심 시스템, 그 핵심 세계관 이런 것만 차용 계속 해가지고 발전시킨다는 방향으로 가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거 꼭 염두에 두시고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게 저희가 계속 경험을 해보면서 8년 동안 개발하고 하면서
봤던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네, 제가 봐도 그게 지름길이에요. 저희는 아쉽긴 한데, 근데 저희는 버텼어요. 버텼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이렇게 하면은 제가 볼 때 2년 내로 굉장히 높은 숙련들을 갖고 계시게 될 거예요.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 2년 짧다면 짧지만 솔직히 말하면 버티는 걸로 계산하면 길어요. 네, 짧지 않아요. 2년 장난 아니죠. 저희는 8년을 했습니다. 네. 사업으로 하면 5년 정도 했고 뭐 50% 단축 가능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볼 때는 2년 내로 혹은 정말 빠르시면 운도 좋고 그리고 정말 실력도 좋으시다 1년 이내로 성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뭐 저희처럼 5년 해가지고 숙련도 쌓고 올라오셔도 괜찮습니다. 버틸 자신 있으시면 팀도 해체 안 되고 뭐 취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개발 기간은 그 기능 완료까지 해가지고 생각하신 거에 플러스 50%를 잡으시는 걸로. 그리고 서비스 기간도 1년 정도 할 거다. 뭐 6개월만 서비스 한다고 생각하면 6개월만 더 해도 되고요. 어쨌든 서비스 기간도 결국 포함이 되어야 한다. 고려를 하고 있어야 된다. 서비스가 좀 실패해서 빨리 접히더라도 어쨌든 서비스 기간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개발 기간을 보셔야 되고 그때도 비용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은 다른 프로젝트는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결국에는 개발 기간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진짜 말 그대로. 그리고 프로젝트는 웬만하면 첫 프로젝트는 짧게 최소 작게 3, 4개월, 3, 4개월짜리 핵심 시스템만 너무 많은 걸 넣으려고 하다 보면 결국 못 만듭니다. 저초됩니다. 프로젝트 접혀요. 결국엔 잔잔하게 만들어서 짧게 해서 성장하시는 식으로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감이 설 거예요. 아, 가능하겠다. 그때 시작하셔도 사실 늦지 않습니다. 늦지 않습니다. 숙련도 많이 쭉쭉 올리시고 그때 하셔도 돼요. 자, 그럼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게임피플 기획자 루비였습니다. 네, 저는 프로그래머 꼬빌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게임 개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 안녕.